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요즘 영상 업로드 속도가 뜸하죠. 요즘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 만들 시간이 녹록지 않아요. 지금 느낌이 내가 26살 이전 내 사업 자리를 잡기 전에 돈은 존나게 안 벌리는데 몸만 바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래요. 20대 중반까지 일주일에 3잡을 했습니다. 새벽에 전단지 알바하거나 청과물 시장에서 일하고 아침 11시쯤 집에 들어와서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그림 그리고 주말에 사우나 카운터 알바하고 이렇게만 보면 저게 뭐가 힘들어 할 수 있는데, 예술 같은 창작을 하는 일은 봐야 할 것도 많고요, 읽어야 할 것도 많고 또 돌아다녀야 돼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다고 아이디어가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 외에도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일해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유일하게 시간을 빼올 수 있는 부분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됐어요. 그래서 늘 피곤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참 피가 말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죠.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죽도록 매달린 일도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될지도 모를 일인데 그게 1년 뒤일지 3년 뒤일지 몰라서 맨땅에 헤딩하다가 성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일을 하던 그냥 내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요, 나이도 들고 가정도 있다 보니까 20대 했던 노력보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돼요. 이유는 나 혼자 살 때는 고정비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결혼 후에는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일단 체력이 확실히 틀려요. 근데 요즘 근황을 말씀드리면요, 요즘은 일용직은 안 나가요. 성수기가 와서 내 사업에 집중해야 돼요. 보시는 이 재고들을 다 빼야 됩니다. 이 재고가 내 미래예요. 이걸 얼마나 현금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 재고들 때문에 사업을 접고 싶어도요, 못 접어요. 월세는 매달 나가고요, 이 안에는 재고가 얼마의 현찰로 바뀔지는 나도 몰라요. 처리를 못하면 다 쓰레기고 버릴 때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재고를 처리해야 사업도 접을 수 있어요. 접고 싶어도 재고 때문에 사업을 못 접는 자영업자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 성수기 내 사업 매출액 목표는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천만 원. 아주 초라한 매출이죠. 그럼 왜 이렇게 매출 목표를 낮게 잡았을까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상품을 아예 안 하고요, 있는 재고만 정리할 생각이에요. 성수기가 시작되었는데 내 예상대로 거래처들은 오질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오프라인 거래처는 거의 사업을 접었다고 봐야죠. 도메인들이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올 거란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한 가지 다들 생각을 안 했던 게,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고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오프라인 거래처들이 사업을 접고 다른 일을 할 거란 걸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나 안 끝나나 별 의미가 없는 게, 1년 가까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요, 거래처들이 상당히 많이 접었어요. 하지만 다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몇몇 곳은 역대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쿠팡에만 매출 10억 넘게 찍은 판촉물 업체도 있어요. 덕분에 매입 자료를 만드느라 머리 아파합니다. 코로나는요, 촉매제 역할이었을 뿐 오프라인 상권의 몰락을 예견된 미래였어요.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분명히 코로나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더 많을 거예요. 차라리 전 지금 다들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으로 이런저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온라인 판매 스마트 스토어 관련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기본 상식 교양으로는 알아야 할 내용인데 여기에 올인해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쿠팡 파트너스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써본 기억이 있어서 수작업으로 작업하기보단 자동 등록 프로그램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업로드 후에 방치형으로 운영하는 게 내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조만간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지금 당장부터 온라인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일단은 온라인 판매 잘하는 사람의 등에 올라타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날 어여삐 봐준 온라인 판매 잘하는 동생 때문에 내 물건이 쿠팡 로켓 배송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판매 잘하는 동생과 작년 알게 된 상가 친구 덕에 그나마 이 어려운 시국에 온라인 매출이 아름아름 나오고 있어요.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주는데 내가 제품 사진 찍고 업로드하고 마케팅하고 광고도 하기엔 자본과 시간, 기술이 난 너무 취약해요. 나 혼자 다 못해요. 이익이 줄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지식과 노동력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닌데 직원을 부리다가 혼자 하려니까 그래서 바빠요. 200만원 주문이 들어와도 예전엔 몇 시간 안에 내보냈는데 지금은 다음날 내보내야 됩니다. 내 장사도 해야 되고 내년 계획도 세워야 하고 얼마 안 되는 소액으로 주식도 하다 보니까 읽어야 하고 봐야 할 게 많아지고요, 그걸 나름 분석하고 종목 잡고 매주 찾아오는 구독자분과 일주일에 1명에서 3명 정도 만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만들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구독자분과의 만남에서 과거 초창기에는요, 질문을 미리 받았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받고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받고 답변을 준비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게 되고요. 결국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답변은 내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구독자랑 만나서 즉흥적이고 순발력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 연습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평균값과 표본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아니 그 남자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까지 구독자랑 계속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바빠지면 아마 못 만나겠죠. 내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려면요, 영상을 막 찍어내다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다양한 경험, 도전,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그걸 유튜브 영상으로 녹여내죠. 내 유튜브 채널이 10만을 넘기려면요, 이제는 내 자신과 일이 성장해야 돼요. 일용직 망한 이야기로 내 채널을 성장시키기엔 한계에 다다랐고요. 위안은 될지언정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다고 봐요. 내가 주식, 연애, 자기계발 이야기를 하면서 꼴값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티로 변하고요. 어느 정도 떠났어요. 하루 구독 취소가 많을 때 40명이 넘었습니다. 뭐든지 이 양손에 다 잡을 수 없어요.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놔야 되죠.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내 채널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 내가 일용직 막일 이야기를 안 하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애초에 내가 소처럼 일하는 노동의 삶에 갇혀있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너도 나보다 더 힘드네 라면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제발 노동만으로 열심히 살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나 하세요. 그 노동 강도가 센 일용직을 투잡 뛰면 사람 죽어요. 진짜예요. 죽습니다. 그리고 한 달 월 평균 300만원 못 벌어요. 유튜브 보면 야근해서 월 400에서 500 버는 영상들이 있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일하면 골병 납니다. 사람의 정신력과 체력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온라인 게임처럼 캐릭이 처맞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피로가 누적되면 골병 생겨요. 그 힘든 노동을 술기운을 버티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 절반인데 그 안에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물론 내년에도 내 장사가 한가해져서 매출이 떨어지고 돈이 모자라면 잠깐씩 쿠팡이나 일용직을 나갈 건데 딱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저 직업만으로 절대로 내가 못 일어나요. 체면이나 쪽팔림 때문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강한 육체적 노동을 하는 거라 분명 나이 들면 골병으로 찾아옵니다. 주식 관련 이야기를 시작한 이후에 경제 뉴스랑 경제 관련 또는 과학 관련 기사를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시아나 항공과 한국정보통신 이야기는 도박과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6개월 안에 단기간에 상승할 종목을 찾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거 탈 줄 압니다 헤헤헤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 주식들이 짧은 시간 올랐고 난 도박을 했죠. 다행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솔직히 주식은 내가 가진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투자할 여력도 없었고요. 경제 뉴스를 보면서도 내가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냥 푼돈이어도 가진 돈만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요, 일주일에 4만원 5만원씩 투자하면서 주식 영상을 살짝 만들어 봤죠. 소액주주의 일상 이야기 정도의 느낌, 나름 시장 종목 분석을 이야기하려 했는데 오히려 그런 말들이요, 내 자신을 더 우습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멘트는 다 빼고 그냥 이걸 샀다라는 말만 영상에 남겼어요. 하지만 빚이 있는 지금 내 상황에서 돈 이야기는 나한테 많은 용기가 필요한 컨텐츠입니다. 솔직히 주식 투자 큰 금액이 아니라 8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투자한 거라 주식 폭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텼던 거예요. 아마 수천 수억이었다면 조금만 떨어져도 제가 못 버텼을 겁니다. 아시아나 균등 감자로 이틀간 20% 이상 크게 폭락했을 때 조롱과 걱정 어린 댓글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지적글도 받았고요. 일주일간의 일상은 주문받고 포장하고 물건 내보내고 경제뉴스, 시사뉴스 보고요, 나름 정보를 분석하고 구독자 만나고 주식, 코인 시세 확인하고요, 주식 종목 찾고 유튜브 소재 찾고 대본 만들고 대본 만들면서 내 대본에 오류가 있는지 찾고요, 수정하고 편집하고, 뭘 하다가 모르면 나 역시 전문가 찾아가 물어보고 자료 찾고 내 사업에 대한 판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라 지난 오프라인 경험과 감성을 버리고요, 새로 시작하는지라 내 생각대로 될지 걱정도 많아요. 그냥 요즘 이러고 살아요. 요즘은 잠을 저녁에 자는 게 아니라 할 게 많다 보니까 2~3시간 자다 일하고요, 다시 피곤하면 2~3시간 자고, 그래서 몸이 늘 피곤해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지금도 새벽 한 4시 20분입니다 자 보세요, 새벽 4시 20분입니다 제가 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작던 크던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노동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차라리 노동으로 빚을 갚고 살 수 있다면요, 피곤하게 이런저런 생각 버리고요, 노동에 올인할 겁니다. 하지만 내 체력적 한계도 있고요, 노동으로 버는 돈이 너무 뻔하기에
남들이 안 하는 짓을 찾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빚도 더 빨리 갚죠. 개미야 배짱이 이솝우화 아시죠? 요즘은 일만 하는 개미보다는요, 악기 연주를 잘해서 인터넷 BJ 방송하는 배짱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지난 2년간 노력해서 얻은 확실한 결실이 있다면요, 지금은 아무 짓도 안 해도 최소 월 100만 원은 그냥 들어옵니다. 노동만 했다면 절대 얻을 수 없던 결과물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